최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다음 목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국가를 침공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일대에서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다른 나라에까지 손을 뻗으려 하자 전 세계는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우크라이나에서 끝낼 생각이 없으며 어떻게든 유럽 전역을 끌어들여 세계대전으로 끌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확전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하는 것뿐이라고 판단하여 무기 지원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우리나라의 의용군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발표된 지 4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전선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난 하루 동안 격렬한 전투가 쉬지 않고 이어졌는데요. 동부 전선의 핵심인 이지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포병 진지를 152mm 곡사포 투A65 무스타비로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루비즈네 지역에서도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활용한 공격으로 세 대의 전차가 놓여있던 러시아군의 주둔지를 파괴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 거점에 대한 공격은 우크라이나군의 정찰과 탐색 작업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대대적인 공세에도 전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견고하다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동부 돈바스 일대에 포진해 있는 양측의 병력 차이를 생각하면 이와 같은 성과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탄하고 있는데요. 물론 압도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완전히 막아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제41 연합군을 추가로 배치해 이지움 인근의 로조바 마을을 따내는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따로 병력 증원이 없었던 루비즈네와 포파스나의 진격은 모두 차단당했는데요. 이에 따라 물량 공세 없이는 러시아군이 작은 성과를 이루어내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자국 내 징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쟁 지속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정황들도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독립 언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군 입대 사무소 5곳이 젊은 남성들에 의해 불탔다고 보도했는데요. 아무래도 징집이 되는 대로 전장에 끌려갈 것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남성들의 병역 기피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러시아군이 병력의 수에서 앞서고 있지만 이대로 가면 금세 역전당할 것이 분명한데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예비군 병력들이 후방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전선에 대대적인 투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주요 전선에 투입된다면 러시아군은 더 이상 수적 우위를 앞세운 공격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고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때부터는 미국과 나토의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사용될 확률이 높아 한순간에 러시아군이 수세에 몰리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로 모이고 있는 무기들의 면면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55mm 자주포 카이사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음을 발표하며 화력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사르 자주포는 최대 42km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복합 추진탄을 장착할 시 55km까지 포격할 수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주포인데요. 카이사르 자주포의 가장 큰 장점은 평지에서 최대 시속 100km로 질주할 수 있는 기동성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주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부터 우크라이나군은 M777A2 곡사포와 PGH-2000 그리고 카이사르를 포함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곡사포를 120문 이상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것이 랜드리스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를 능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의 군수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은퇴한 삼성 장군인 테리 울프를 다시 불러들이면서 안보 지원의 책임자로 임명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세계 각국이 이만큼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저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그대로 유럽 전역의 안정과도 직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침공의 2단계로 몰도바까지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루스탄 미네카예프 러시아 중앙군사지구 부사령관은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군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 남부를 완전히 통제하고 크림반도까지 육로를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아울러 트리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으로 가는 진입로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해 러시아의 다음 타겟이 몰도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국가이며 격렬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요. 러시아 국방부의 발표는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인민공화국을 설립해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몰도바까지 넘보면서 크림반도의 육로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 측이 노리고 있는 이번 전쟁의 목표가 그저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개전 초기부터 몰도바를 시야에 넣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자국의 안보회의에서 전황을 설명하던 중 실수로 침공 계획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노출하면서 퍼져나갔는데요. 전황의 세부 내용이 담긴 지도에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 몰도바로 향하는 붉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러시아가 몰도바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국방부가 잘못 전달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넘어갔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러시아군의 계획이 확실히 밝혀졌는데요.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일대와 몰도바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거기에서 침공을 멈출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폭탄 선언으로 인해 남부 전선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스크바 순양함 침몰 사건 이후 한 차례 물러나 있었던 흑해함대의 활동이 다시금 재개되었는데요. 현재 시각으로 22일 프로젝트 11356급 프리기탐 어드미럴 그리고로비치함은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 4발을 발사하며 미콜라이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러시아군이 공격한 위치가 상당히 위험천만한 장소였습니다. 이 영상은 미콜라이오 지역의 남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CCTV 영상인데요. 미사일의 낙하 지점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만약 그대로 원자력 발전소에 직격했다면 남부 일대에 핵미사일이 터진 것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엔너우다 지역까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포격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맛을 공개해 핵 위협을 한껏 높인 러시아가 이번에는 남부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원전을 시야에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장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다름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관해 설명하며 러시아가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무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영국은 나토나 다른 국가들의 협의 없이 즉각적인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해구산을 제공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러시아와 영국의 대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제사회의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며 확전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 대한민국 국민 중 2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우리나라 외교부는 아직은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어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팀을 이끌고 있는 이근 전 대위는 무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사실 전쟁의 장기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지난 새벽 도네츠크 인근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화재가 발생한 곳은 부상자와 민간인 피해자들로 가득한 병원이었고 러시아 측의 무차별적인 포격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며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